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 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부분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의원입니다. 자료 610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25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다시 설치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국장님 지금 그 파악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사를 추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선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게 이제 전선 위에 아케이트 위에 노후 시설물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거를 이제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요. 그거를 일정 부담씩 부담을 해가지고 철거한 후에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부담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일정 부담. 공사 부담을 일정 부분 예. 양쪽에서 같이 하기로 예. 몇 프로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걸? 한 5천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네. 그거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요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게 아케이드 전부 드러내고 새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부 얘기는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단된 거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는 이거 맞는데요? 네. 그 불연제 지붕을 뭐 불연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그거는 중단이 이제 됐다. 당초에 이제 계획에 할 때 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전 얘기고 그 불연제로 해서 이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불연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공사비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근데 지금 현재 공사 중단이 된 상태죠? 예. 원래는 지금쯤 거진 마무리 돼가야 될 시점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11월 달이면 어쨌든 계획대로라면은. 근데 지금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애당초는 불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발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연제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본의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 맞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쨌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여기서 제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제대로. 왜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거기 그 시설 담당 직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계속 뭐 연간내고 뭐 병간내고 출근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담당자가. 그 직원이 전임자 의견하고 현재 담당 직원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병간내고 뭐 연간내고 출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도 중단이 된 상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다 내용들 알고 있던데 본의원이 잘못 파악하고 하고 있는 어르신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제가 말씀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저기 국장님, 예.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면 과장님 좀 잠깐 다른 데로 좀 나오시죠. 예, 일자리 경제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국장님보다는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담당 직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현진입니다. 예. 그 직원 현재 휴직 중이며, 그죠? 왜 휴직했습니까? 예, 일단 그 그 개인 문제 때문에 사정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휴직은 낸 부분입니다.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행자가 사실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며, 예, 그 직원은 이제 토목 쪽 시설 직원이지만은, 네. 예, 시설 직원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 팀 내에서 대행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업 중단됐죠 지금도? 지금 공사 이제 일시 정지 중인 애당시 왜 부분이고요. 중단됐습니까 그게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이유는 그 아케이드 옆에 그 한전 그 전기 배선이 있습니다. 예, 그 배선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이 돼야지 네. 그 아케이드를 걷어내고 이제 자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한전에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그 일정이 이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그 부분은 조금 지금 그 진행 1차는 중입니다. 전기 배선 때문에 그랬고 2차는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렇게 난연제 이제 부분이 조금 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자재로 이제 대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애당초는 그런 자재 문제가 처음에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가 되고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애당초 그걸 몰랐나요 왜? 내역상으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실시 설계가 네.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이다가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이제 이미 그 부분 업체 시공업체 선정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계약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 불연제를 써야 된다. 애당초도 그 불연제를 써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를 하고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1월 시점이어서 아니 그 당시가 네네. 아니고 자 그때도 지붕을 불연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라고 의견 제시가 됐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그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또 불연제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자하고는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배치가 됐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거기 문제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병가를 내고 장기 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당초 자재 같은 경우는 그 난연제로서의 어떤 품질 기준이 이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자재로 이제 저희가 그래 검토가 해당초 돼서 의견 제시가 불연제로 해야 된다고 제시가 됐는데 그걸 무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1, 2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인들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케이드 사업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시점에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서 네. 예, 그 제품으로 아마 자재를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 난연 기준 네,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기준 충족하는 자재로 이제 대체하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럼 그게 마무리 언제까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이 되면 또 사업비도 또 추가가 될 테고 뭐 1년 단위마다 인건비가 됐든 자재값이 됐든 계속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과거에 우리 부산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로 몇 억이 더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그냥 단년도에 했는데도. 설계 변경 또 하고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도 공사 추진 중인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당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24일날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 지금 많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최대한 그러니까 예, 과장님 그 실수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걸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담당 직원도 장기 휴직을 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지금
떠도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과장님 그거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게 언제까지 해결합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놔둘 거예요 그냥? 예, 저희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일단 예, 최대한 자제 이제 검토하고 아니 한전에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몇 달 동안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언제인데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한전 예, 배선 이전 작업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개 완료한 다음에 이제 추진을 예, 이렇게 자꾸 해나가겠습니다. 하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라든가 상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중고를 불신을 하겠습니까? 애당초 불연제를 써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좀 마무리를 빨리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직원도 지금 일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지금 과장님 제대로 답변 안 하시는데 그 직원이 지금 장기 휴직 들어간 것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자꾸 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건 결국 우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 것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단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게 또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여기랑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지난해 해에도 그 여름에 그 무더울 때 그 뭐냐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하는데 쿨링 예, 예, 그런 것도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케이드가 지금 너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너무 낡고 또 지붕이 낮아서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시설 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 이거 또 뜯어내고 또 바로 뜯어내는 거 아닌가? 2종 3종 예산 투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도 안 돼서 그 설치해놓고 2년도 안 돼서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 또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라는 거 다 한번 뜯어내면 재활용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자꾸 뭔가 행정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 질문을 좀 하려고 이미 예고를 해서 요지를 집행부 쪽에 보냈는데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9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갖고 초기에는 400명 규모로 설치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난번에는 119명으로 줄였다가 또 이번에는 또 어린이공원도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은 뭐 절대 안 된다. 그쪽은 어린이공원은 그거를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없애게 되면은 다른 데다가 그만한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라고까지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어린이공원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얘기가 자꾸 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시에서는 또 우리 구에다 이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상생주차장 10위 뭐 김재선은 사라지고 남은 자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정책부장관이 왜 여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장님은 담당 실무 부서 책임자니까 과장님이 한다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아니면 부총장이 간다든가 국장님이 간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정책부장관하고 시 정무특보하고 서로 언론 내에서 이거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책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이게 책임 있는 자리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 입장에서 정책보좌관 자리가 책임 이런 걸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 뭐 발단이 그 어쨌든 그 상생 주차장에 대한 예. 그 문제를 이제 우리 구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거들어 올라가면 이제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셨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생 주차장을 관계가 이제 어떤 분이 질의를 했던가 제 기억에 뭐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그 담당 시국장한테 그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예, 예. 그랬더니 그 담당 국장께서 금년 중으로 이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 담당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착공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갖고서 시에서 이제 그 특보라는 분이 예. 정무특보가 예,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거를 이야기하신 담당 국장님도 거기에 배석을 해가지고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작물 철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착공으로 본다. 뭐 어쨌든 뭐 생각의 차이고 보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뭐 언론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그 정무특보라는 분이 또 다른 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정치적인 발언도 하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무특보가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보좌관께서 이렇게 대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특보라는 자리하고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라는 어머니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의 정무특보는 우리 정책보좌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 맞죠, 국장님? 제가 뭐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이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국장님도 이제 그때도 여기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2019년도면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용역 비용만 해도 3번을 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김광진 청장님 재임 시절에 중회실에서 도시공사 담당 직원도 오고 어디 세종발전연구원인가요? 그쪽에 연구 박사분들도 오시고 해서 전체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119명인가로 해서 그때 용역을 한번 더 해서 원래 있던 그 계획했던 자리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도 참석을 했고 맞습니다.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김광희 청장님이 퇴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퇴임을 하고 나가시고 새로운 지금 단체장이 지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뀐 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이건 상인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변경을 하려면은. 근데 지금 그것도 행정 절차도 안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시에서는 이미 일을 뭐 시작을 했다. 라고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서로 시하고 구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정무특보라는 분하고 정책보좌관이라는 분이 기자들한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엄연히 시에도 담당 부서가 있고 구에도 담당 부서가 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 정무직들이 이런 발언을 해갖고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일 본의원이 우리 구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도 일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풀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엇박자가 나는 건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있은 후에 그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게 좀 서로 협력을 해서 하자 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서로 그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네.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이 옳으셔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서 뭐 지금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어쨌든 간에 빨리 해서 어디든 간에 빨리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주차장을 그 완공하는 게 목적이라는데 공감을 해가지고 서로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었고, 둘째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대전시하고 지하상가 상인분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들께서 이걸 다른 장소로 주차용 부지로 옮기는 것을 절대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절대. 왜? 애당초부터 이 목적이 지하상가하고 연결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이었고, 그분들이 절대 다수의 서명을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 지상에 있는 상인들하고 지하 상가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하고의 비율로 따져봐도 절대 그분들이 100%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거는 60%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의율이. 그럼 결국은 시하고 지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임대 방식이나 임대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걸 동의해 줄 리 만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그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결국은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만 날리고 그동안에 논란만 자꾸 키워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차라리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세운다든가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 공원에다가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지하 상인들이 이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60%를? 국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본 의원의 의견이 제가 공감을 틀렸는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예. 저희들이 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긴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제가 뭐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 뭐 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골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시에서도 그걸 또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뭐 그러면서도 그런 정부 상황이- 특보라는 분은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게 이제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차이 있고 도대체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그분들은 정무직이라는 분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행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또 여기서 정책보좌관이 나서고, 그분들 어떻게 이게 행정을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자꾸 뭐 논란을 해도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뭐 한두 번 의회에서도 계속 한두 번 얘기를 했던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일부러라도 이런 잡음이 좀 새나가지 않도록 시하고 좀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너무 오래 지체된 사업이고 지금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건설을 해서 지금 신속하게 그러면 우리 사업을 하든 예, 말든 예, 포기를 하든 예, 새로운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든 예. 포기를 하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건. 어쨌든 뭐 그 잘 협의해 네. 가면서 지금 빨리 착공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그 합의를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난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답변 지금 존경하는 육상내 의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할 것 좀 몇 개 질의드려도 되겠죠? 예. 아까 그 문창시장 아케이트 공사 설계를 언제 하셨다고 그랬어요? 작년 말인가? 1월 달이요. 올 1월에요? 예. 2023년 3월에 인천 남동 그 현대시장에서 불이 한번 크게 났어요. 예. 그때 이제 주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 비가림막 설치한 게 폴리카보네이트 이 PC 재질 때문에 예, 맞습니다. 2024년 5월에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 설치 시 난연 등급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이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화재가 날 때마다 이게 2003년부터 비가림막 설치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PC 재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24년도 5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난연재료 이상 등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을 의무화시켰는데 그거 파악도 안 하시고 1월달에 이 재질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알고서 답변을 하신 건지 지금 우리 육상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진행했는지 그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뀐 게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그걸 알고서 사실 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육상리 의원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뭐 단가라든가 어쨌든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재질이 좋다. 아니 국장님,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예. 단가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안전에 치명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이 재질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난연재료 등급을 고르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해 5월에 이 의무화된 규정이 시행이 됐는데 6개월 뒤에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 그게 효율성이다? 이 의무화 규정이 효율성 때문에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직원들의 중구청이 무능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우리 또 질의하신 육상내 의원님한테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해서 왜 인지를 못 하셨는지 공람이 다 됐을 건데 한번 그 건축법 시행령하고 전통시장 상정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한번 좀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생주차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주신 바가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생주차장의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제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사업 주체는 중구청이고요. 중구청이고 예, 관리 시행을 감독은 이제, 대전시고 예, 시행은 대전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는 하는 위탁 거예요. 업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10월 1일 날 이장훈 시장이 와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럼 사업 주체인 중구청에서 그 내용 파악을 안 해봤어요? 진행 상황을? 그러면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히 세부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사업 주체의 중구청에서 그 행정 절차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겠죠. 네. 근데 20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공식 절차도 아니고 개인 SNS에다가 대전시가 거짓말하고 있다. 예산이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시고 나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정무직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살짝 빠지시는 상황이잖아요. 국비 60억 원 도시공사에 내려와 있고 17억 중구청에 와 있죠. 네. 삭감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뭐 육상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시하고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전에는 안 하셨어요? 이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이 이제 그럼 이 논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사실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지잖아요. 10월 1일 날 와서 답변하는데 20일 날은 전혀 그 SNS 글을 보면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사업 주체 헷갈리시죠?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그걸 뭐 제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지금 지금 제가 아까 그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말하는 착공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당 국장께서 얘기했던 게 그때 언론 기자회견 할 때 얘기했던 게 착공이라든가 착공의 개념은 지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철것도 착공으로 그러니까 본다. 본 의원이 예.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10월 1일 날 그 답변을 했고 시장하고 질문 답변을 했어요. 답변한 게 아니라 그때 와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누가 상생 아니 국장이 답변을 했죠. 예, 연내 했어요. 착공하겠다. 예. 그게 10월 1일이죠. 그때 시장님 오신 날. 네. 예. 중구청에서 문제 제기한 게 10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중구청이 시에서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파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상황이다. 네, 그럼 보고는 시에가 했어요. 어떤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일이 없었으니까. 아니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 주체인 중구청 입장에서는 네. 이 사업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보고를 했지만 착공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뭐냐면은 시에서 생각하는 착공은 지작물 철거 이런 거를 또 착공으로 본다 이제 이런 논리예요, 맞지? 그러니까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보고를 네. 드렸는데 네. 구청장님이 20일 지난 뒤에 시장이 우리는 저희들이 보고한 거는 지금 현재 상생주차장의 추진 상황. 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착공이라는 게 개념이 주차장 착공이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육상래 의원님 말씀은 드렸지만 뭐 60% 이상의 저기도 안 됐고 솔직히 지금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런 해서 착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시장님과의 때. 대화가 끝난 다음에 네. 자 그러면 그런 판단을 중구청에서 사업 주체가 하고 있는데 관리 네. 감독하는 대전시에서 그런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 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런 답변을 했을까? 그럼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시에 확인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타임 스케줄을 짰는지? 안 해보셨죠? 뭐 확인해 본 거지? 그러니까 뭐래. 좀 예. 잠시만요. 예. 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검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해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하고 추후 또 질의를 통해서 네. 나머지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 유천시장 상인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2개 과에서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건설 주무부서였던 그 도시재생과에서 그 어울림센터에 대한 그 민간 위탁 동의안이 7월 20일 날 올라왔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9월 달에 공영시장, 그러니까 유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관한 동의안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올렸습니다. 그 한 시설물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할 때보다 좀 더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주차장 분배 때문에 좀 마찰이 아니,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 맞습니다. 보면은 그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7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별도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올리신 거는 유천동 211-5, 그 다음에 면적은 1,364제곱미터, 그 다음에 54대 주차 가능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저도 아마 우리가 저희 그 당시 면밀히 더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본 걸로는 그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의 전체 주차 대수가 6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54대만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지금 11대 주차장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11대는 어울림센터의 뭐 부설 주차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네, 뭐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 조금 서로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원만하게 그쪽 그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54면 그러니까 지금 11면, 제가 예.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예. 우리가 공유 재산을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시설 대상이 명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부설 주차장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어느 쪽에서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예. 그 중천동 그 패션 맞춤 플랫폼 할 때도 보면은 건물 밑에 있던 부설 주차장이랑 밖에 있는 거를 일괄 다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밑에 예, 예. 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디도 부설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여긴 그런데 그러니까 예,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저기 과에서 도시재생과에다 부설 주차장 관리 여부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됐었냐는 거예요. 동의안을 올릴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전통시장 그 주차장은 그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맞고 그 이제 주차장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꿈의 유천이라고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자기들이 그 상주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뭐 교육을 한다든가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일정 부분의 지분을 요구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아마 그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 위탁을 할 때 부설 주차장에 대한 거를 빠뜨린 것 같다 싶거든요.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걔네 그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그 공영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 부설 주차장 공공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위탁을 줄 때 예. 명시를 안 하고 그냥 건물이랑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했을 거고 저희는 했을 거고. 맞지? 안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명시가 양쪽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위탁을 하실 때 그 부설주차장 관련된 거를 서로 협의를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 통합으로 운영되고 하는 거니까 그 주차장이 부분은 거는 새로 우리끼리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분리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저희가 주차밀수가 전체가 65대이기 때문에 65대. 어떤 그 운영할 때 그 수탁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11면을 그 꿈의 유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분을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 그 상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넣는 거를 그거를 11%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쪽으로 11면에 대해서 1년치를. 그러면은 지분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해서 예, 예. 그 나머지 거에 대한 그 수탁료만 우리가 이제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여튼 뭐 나중에도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위탁할 때 그런 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거를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예. 그리고 아마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로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통로가 지하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진입하는 차량이 지하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어울림센터 쪽 1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지상에 있는 차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고 위험이 계속 내재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일자리과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있습니까? 일반 그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제 예, 주차장 그거는 위로 뭐 올라와서 할 어쨌든 때 주의 의무가 있는 거고 네. 뭐 운전자들은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을 만든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예, 그래서 파악을 그런 해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 좀 면밀하게 예. 도시재생과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예, 드리겠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사고 위험이 내재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부주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장 입구에서 동시에 맞아요. 예. 그 나가는 쪽이랑 해서 좌회전을 해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쪽에 보면은 넓은 또 공간이 통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해서 그 어울림센터 이용객들은 그쪽으로 통행을 하게끔 해서 좀 위치를 좀 입구를 또 변경시키는 어떤가. 그렇게 되면은 사고 위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고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운영하는 거랑 그런 거를 최대한 막아놓고 운영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뭐 예, 한번 면밀히 고민을 한번 해봐서요. 잘 예. 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12페이지. 네네. 공실률하고 기업유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조사 대상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7개소가 증가한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중구에 이렇게 이제 또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보니까 그냥 소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대상이 많이 늘었던 원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좀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요거는 저희들이 새롭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요? 네, 신규 조사를 25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네네. 그 12개소가 증가가 돼가지고 12개소가 증가가 되고 기존에 이제 했던 4개소는 이제 멸실돼가지고 이제
7개 증가로. 지금 원래는 그러면 12개소가 증가했었는데 네. 그 중에 멸실된 거는 이제 5개소. 예. 그리고 해서 이제 비굴안에 7개소를 이제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 중에서 이제 86개소에서 중에서 공실률이 14.7%로 이제 나타났다는 걸로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공실인 유형하고 지역들 이제 공실을 떠나서 건축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대상. 예. 86개소에 이제 플러스 돼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추가 12개소, 79개소에서 12개소 처음에 이제 플러스 되셨던 전체적인 유형하고 지역하고 업종별로 해서 예. 그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좀 상세한 자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 자체로 보면 조사 개수수 대비해서 공실률이 한 1.5배 증가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 때는 도심의 이제 핵심 건물들이 비어간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심이 공동화나 경제 활력에 이제 저하가 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사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건가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 기존에 이제 한 3,000평방미터 이상의 업무 시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8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기업 유치라든가 어쨌든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4.7%로 좀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네네.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그 해당 기업체 그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 조합에서 그 유치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그 건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비어 있는 공실로 있는 전체를 뭐 그런 거를 빼면은 현재 그 공실률은 한 10.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유치권 행사 중이면은 아예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예 맞습니다. 그냥 해당 상황에서 좀 배제를 하셔서 조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그 이런 얘기했어요. 예, 그냥 프로테지로 예, 봐서는 맞아요. 지금 예. 계속 원도심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비하면 계속 공실은 늘어갔고,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육안상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하인 데는 더 많은 상황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하실 때, 조사를 하실 때 좀 배제 대상으로 조금 따로 구분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말씀입니다.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배제한다고 해도 공실률이 현저하게 막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혹시 원인 분석은 따로 좀 해보셨나요? 뭐 지금 뭐 원도심에 대한 뭐 공실률은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했을 때는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공실률이 들어오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좀 괜찮아도 그 주차 여건이 그 오래된 건물이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주차장 면적에 맞게끔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런 그럼 걸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주차장이 가장 우선인 부분이라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선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장 또 늘 이제 다른 이런 이제 공실이나 기업 유치를 떠나서라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또 계속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안일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기 위해서 주차장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 원인 분석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뭐 이제 임대료 부담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 문제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문제에 좀 저희가 조금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서 좀 대책을 몇 가지 마련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뭐 근본적인 게 이제 뭐 그러한 측면에서 사용이 되고 사실 그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 의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좀 가질 만큼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그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형성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좀 사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건물을 뭐 임대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실 메리트가 있고 좀 장점이 많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 신도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예, 그렇죠. 주차장 이제 계속 환경 악순환이 이제 그런 되는 상황인 것 부분이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현 상황도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원도심으로 해서 나약한 상황인데 계속 이제 임대료는 높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조율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 현황도 보니까 23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서 지금 194명이고 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다시 주신 거에는 11월에 6개소로 해서 62명으로 좀 변경은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69%의 일자리가 지금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 유치를 관해서 이제 저희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중구청에서 보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라는 용역 결과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용역 결과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노력은 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 또 어떤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조금 보이셨나요? 저희들이 뭐 어쨌든 공실 그걸 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그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관련되는 전국적으로 그런 기관에 좀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러한 어쨌든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의원님 말씀도 타 지역을 말씀이고, 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지금 보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최대 3천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보조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실 매칭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도 한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거리기금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누신 분들 계셨는데 확실히 지원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니까 갑자기 지원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이런 결과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간단하게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장활사라는 이름으로 뭐 중구통도 저희가 하고 계시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큰 이제 돈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또 그만큼 혜택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야에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방안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구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에 할인율 보존금을 7억 5천 중에서 이제 예산이 소진이 돼서 중간에 중단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중단 날짜가 언제부터였죠? 한 25일, 14일이요. 24일부터셨나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셔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했을 때와 미지급했을 때와 평균 일별 건수하고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별 건수를 보니까 한 지급했을 때와 미지급했을 때 일별 건수는 2.27배가 차이가 나고요. 금액은 무려 5.12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수치만 봐서는 이제 중군의 선순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그냥 싸게 사려는 소비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인센티브가 끊기는 순간 이용이 급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출혈 경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저 자신이나 뭐 누가 어떤 분들도 사실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일 거고 경제적인 이익이 자기한테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중구통이 그 분석을 좀 해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지역사회에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아니 일반인들도 딱 보면 보이는 건데 맨날 용역만 해요.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근데- 모르실까요? 근데 그건 아닌 거 어쨌든 그거는 좀 이제 예산 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파악하기 나누고요. 위해서- 예, 예. 예. 이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월마다 지원해 주시는 할인율이 좀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추석이 있다든가 네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면서는 국비에서는 기준율이 있었어요. 지방비 구비를 5% 이상 해라. 그렇게 하고 뭐 국비는 8%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예. 떠나서라도 총 금액으로 보면 어쩔 땐 6억 5천일 때도 있고 보존율이 7억 5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슨 안 그 맞잖아요. 추석 같은 데다든가 무슨 그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면 뭐 크리스마스다든가 뭐 이런 때는 좀 할인율을 높게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평상시보다 좀 뭐 그래도 평상시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처음엔 7%였고요. 그 다음은 10%였고 지금 13%고 15%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무슨 자금만 되면 그냥 거저주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조금 여담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치면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18%까지 혜택을 늘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하지도 못했어요. 아예 예산 소진으로 그동안 있었던 13%, 15%도 못 줬어요. 그럼 이게 흐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까요? 게다가 이제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을 해서 이 그 자체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건데 이렇게 정말 시장 활성화라든지 자체 소비를 활성화하시기 위한 거였다면 중구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하셨어야죠. 그럼 시너지 효과가 더 났겠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요, 이 페스티벌로 같이 추가 할인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소진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다못해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할인 적용은 만약 그런 상황은 그 중구통 운영함에 있어서 뭐 그래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그런 이거 상황은- 같은 경우는 국가적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이 가맹점에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시스템이다 보니까 QR로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환전 지급을 받아요. 그에다가 이제 수수료도 지금 가맹점은 면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전을 받으면 환전 이제 지급을 요구를 하면 계좌로 입금을 되시잖아요. 가맹점 계좌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맞나요? 가맹점 입장에서. 이럴 때 이제 이 방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별도로 현금 영수증 등록을 중고통 사용 시 안 해놓으면 세금 신고 누락 발생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현금 지급으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맹점 같은 경우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으로 해서 로얄티를 서로 이제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따로 QR로 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물품 재고 자체를 100% 재고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따로 빼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현금깡의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추가 할인을 해줘요.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세금 정산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묵인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사태를 알고 계실 텐데 좀 상의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저기 하겠지만 어쨌든 좀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예측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면 이 대책에 대해서 용역 말고 지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해서 대책 마련을 해서 좀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요 업무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청년 네트워크 있으시잖아요. 139 요요? 예, 뭐 크게 책자까지는 아닌데 이번 8월에 제4기 청년 네트워크 모집하셨죠? 네. 예.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니까 대전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모집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사기 명단을 한번 봤는데 사기 명단의 연령 기준이 공고문도 그렇고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청년 기본 조례 어떤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 연령대를 올리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무슨 우리 조례에 보시면 19세에서 또 3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하고 뭐 기본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거 39세로 우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만에 보면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이 연령의 법위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월세 지원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서 연령을 정해 놓으면 아니면 저희 복지 쪽에서 뭐 생리대 보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령을 해놨을 때인 거고요. 이건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모집이에요. 그럼 당연히 청년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규정이 그런 방식이시라면 요번에 조례도 안 올리셔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연령 변경을 위한 개정을 올리셨잖아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럼 보통 이제 지금까지 보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
이거는 아예 그냥 조례 위반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좀 모집이 어려우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셨던 건가요? 어려운 것보다도 어쨌든 청년들의 뭐 우리 중구의 청년들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활동이 좀 저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청년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다시 한번 손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청년인 함께 하는 게 지금 많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모집 접수 받으셨을 때 발대식 전에 지원 서류 취소 받으신 거 있으시죠? 취소 받은 거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받으신 거예요? 뭐 그 무슨 어쨌든 뭐 그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좀 그게 그럼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이 다르면 네, 중구를 위해서 정책도 이야기할 수 없고 안건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함께 속해서 소통할 수도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그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아니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확신보다도 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뭐 그렇죠. 국장님 예, 입장에서는 예, 어려우신 제가, 분이 있어요. 네, 뭐 지금 말씀 청년 네트워크는 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금 더 중구 발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그걸 한번 정책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요. 자기 의견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배제하는 건가요? 지금 특히 지금 계속 저희 중구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지속 가능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세요? 통제 가능 아닌가요? 결론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자유와 평등,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참여를 억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고민이 아니고요. 당연하죠. 국장님. 뭐 어쨌든 뭐 그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뭐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도 집행부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고민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